안녕하세요. 미니멀 안곰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비울까 말까, 버릴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크게 중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쌓여서 짐이 되는 물건들도 많아요.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이사하셔서 정리를 도와드리러 갔어요. 워낙 검소하셔서 과소비 안 하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뭔가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비울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갖고 계신 물건들과 비교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첫 번째, 여분 물건 작정하고 쓰기. 써야지 하고 신경 안 쓰면 하나둘 쌓이는 비닐봉지. 저는 6년 동안 쌓아둔 비닐들을 이사 오면서 갖고 왔는데요. 써야지 하고 비닐봉투 정리대 안에 비닐을 넣어뒀는데 줄어들기는커녕 탑처럼 쌓여서 결국 넘치더라고요. 오래된 거 위에 새로운 비닐이 쌓이니 줄어들 일 없었겠죠. 몇 년 동안 묵혀서 냄새나는 비닐봉지는 활용하기 어려워서 비닐류로 배출했어요. 깜빡 잊고 나간 날 생기는 검정 비닐봉지는 바로 써버려요. 저희 집 쓰레기통은 입구가 넓어서 작은 봉지를 씌워두면 쓰레기가 옆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씌워서 소진해요. 큰 봉지가 생기면 쓰레기통 바닥에 여러 겹으로 씌워놓고 위에서부터 쓰면 요긴하게 잘 쓰게 돼요. 몇 개 남은 종량제 봉투는 접어서 갖고 나가요. 자주 쓰는 가방에 하나, 외투, 아이들과 외출 시 갖고 나가는 가방에도 쏙. 부실한 쇼핑백은 쓸 때도 불편하니 버리고 튼튼한 것을 남겨서 칸막이로 분류하여 식재료, 야채, 과일을 보관해요. 어머니 댁에는 보자기가 많았어요. 얇고 작은 보자기는 버리고 튼튼해 보이는 몇 개만 남겨요. 쓰려고 모아둔 것이지만 작정하고 쓰지 않으면 산처럼 쌓여서 짐으로 느껴져요. 물건은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 잊지 않기로 해요.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들어오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비누. 아이들 키우면서 순환제품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써야지 생각했던 생필품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안 쓰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는 청소용으로, 사용기한 넘은 치약은 수전 닦는 용도로 모두 소진했어요. 독한 세제보다 낫더라고요. 욕실에 수납할 정도의 여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변과 나눠 쓰거나 청소용으로 소진하면 쌓아놓고 자리만 차지했던 오래된 생필품들도 모두 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유있게 너무 많은 양을 갖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팍팍 쓰게 되더라고요. 몇 개만 남겨두니 오히려 아껴 쓰게 돼요. 욕실 선반에 한눈에 보이니 재고 관리도 편하고 오래 묵혀두는 일은 없겠죠. 보자기 다음으로 많았던 건 수건이었어요. 저도 새 것이 있어도 낡은 수건을 그냥 빨았었는데 위생상 자주 갈아줘야 한대요.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나눠 쓰기로 했어요. 두 번째, 적당량 남기고 선택의 폭 줄이기. 여분이란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이라고 해요. 다 쓰고 채울 정도의 양만 유지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서 사용할 때 오히려 편해요. 볼펜, 매직, 칼은 몇 개의 여유분만 남기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실랑이서로 보냈어요. 같은 용도 물건의 가지수를 줄이면 딱 그것만 쓰게 돼서 집에서만큼은 삶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져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나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고 싶어요. 세 번째, 취미가 의무감이 들지 않도록. 취미용품은 비우기 어려운 물건에 속해요. 가끔 하는 취미, 매일 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비우자니 나중에 쓸 것 같고 보관하자니 짐이 될 수 있어요. 취미용품은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양이 늘어나기 쉽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마크라메, 독서, 베이킹이 취미예요. 집요하게 붙들고 있던 마크라메 재료는 모두 들이맸고 최소한의 책과 베이킹 도구로 남기고 있어요. 즐거운 취미가 꼭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현재는 바느질을 안 하셔서 자투리처는 반만 남겼어요. 네 번째, 필요한 물건만 받기. 저도 예전에는 준다고 하면 거절 안 하고 받아왔어요.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두면 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취향을 반영하지 않은 물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집이 산만하고 어지러지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썼는데 버리려고 하면 갑자기 막 아깝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받은 새 물건은 발견하는 즉시 쓰고 있어요. 바로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정리해요. 쓸 일 있겠지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며 남기기엔 보관하는 공간과 거기에 드는 에너지가 아까워요.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과 음식만 받아와요. 안 쓰고 방치되어 버려지고 낭비되는 것이 싫어서요.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5번째, 추억의 물건도 줄여가기. 추억의 물건은 비우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집으로 갖고 가서 아들 보여준다는 신랑.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 신랑은 자신의 어린 시절 물건을 이제는 버리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소중한 영역이니 남겼어요. 코팅해서 남기니 작품 보관 상태가 좋았어요. 저도 아이들 작품 중 몇 개만 줄여서 어머니처럼 코팅해서 보관할래요. 오래돼서 분리되고 깨진 액자들은 버려요. 아들을 응원했던 엄마의 마음은 남겨요. 추억의 물건 역시 버릴 물건을 줄이기보다는 남길 물건 위주로 생각하면 정리가 수월해져요. 걸어놓지 않는 액자는 조금씩 비워내요. 오래돼서 많이 닳고 위험해 보이는 액자는 버려요. 힘든 과거의 물건은 비우고 힘이 되는 것만 남겨요. 저는 1년 넘게 불필요한 물건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거워서 잘 꺼내서 보지도 않는 추억의 물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주인인 나도 이 물건을 비우고 버리는 게 힘든데 내 자식들은 어떨까? 부모님의 물건을 버리는 마음이 짐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우는 게 수월해지더라고요. 정리하고 비워내니 수납했던 상자들이 쌓였어요. 저는 비우기 고민되는 물건은 바로 쓰거나 또는 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한 번도 쓰지 않았을 때 기부, 드림, 판매, 버리기로 나눠서 비워요. 남긴 새 수건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고온 건조기에서 돌리려고 갖고 가요. 오늘은 비울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버릴지 말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건 어쩌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일지도 몰라요. 나에게 이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내가 버리기 힘든 물건, 나중에 내 가족들이 버릴 수 있을까요? 구멍나고 다 뜯어진 레이스 커튼을 보내줄 때가 됐어요. 5년 동안 두 아들 사이에서 잘 버텨줬어요. 제가 버려하는 건 물건이 아닌 집착이란 걸 다시 깨달아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수록 짐스러운 물건은 없는 홀가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